소셜 애니멀 데이비드 블룩스 이경식 옮김 해럴드와 에리카는 대통령이 될 남자 리처드 그레이스를 만난다. 같이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해럴드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에리카는 선거운동에 빠져서 탈진 직진 상태까지 갔다. 선거운동 축하 파티에서 울고 있는 에리카를 해럴드가 안락의자 팔걸이에 앉아서 한 손으로 에리카 목을 안는다. 에리카는 백악관 비서실 차장으로 발령을 받았고 해럴드는 공공정책 연구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해럴드와 에리카는 만년에 들어서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더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고 세계 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한 자리에 도달했다는 생각 때문인지 자신의 단점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겸손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이제 죽음의 강이 눈앞에 보였다. 마지막 전선이 이렇게 빨리 일어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 에리카는 제1의 교육으로 학교를 다니고 경영학 관련 강의를 들었고 다양한 직무를 맡으면서 일을 해나갔다. 지금 에리카는 제2의 교육으로 정서와 관련된 교육, 즉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느끼는지 배우는 교육이었다. 첫 번째 습득한 정보로 무엇을 해야 할지 자세히 가르쳐주는 교사가 있었지만 두 번째 교육은 정해진 커리큘럼도 없었고 습득해야 할 기술도 딱히 없었다. 얼마 뒤 에리카는 자기가 직접 예술작품을 창조했다. 해럴드는 가르치는 일을 무척 좋아했다. 해럴드는 세련된 교양을 가진 관광객 소집단을 이끌고 관광 안내를 맡으며 에리카는 단체 여행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맡았다. 8년 동안 여행사를 세워서 멋진 호텔과 와인이 포함된 여행을 하면서 듣는 인류 문명 강좌를 했다. 여행은 순수한 기쁨이었다. 은퇴한 뒤 에리카와 해럴드는 아스펜에 집을 하나 사서 여름과 크리스마스 때 몇 주 동안 보냈다. 그들은 주류의 생활 방식을 무시했다. 그래서 누구든 에리카와 해럴드를 만나면 이들이 깊이에 강한 인상을 받았다. 해럴드는 자기가 쓴 논픽션을 책을 읽었고 에리카는 소설을 읽거나 낮잠을 잤다. 해럴드는 몸이 망가지고 있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 번꼴로 병원에 입원했다. 상태가 점점 나빠지면서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버려야 했다. 적어도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어른으로서의 자존심도 버려야 했다. 해럴드는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경영 컨설턴트로서, 역사가로서의 자기 삶을 돌아보며 생각했다. 맨 처음에 있었던 것이 맨 나중에도 있었다. 감각, 지각, 충동, 욕구 등이 한데 뒤엉킨 것이었다. 우리가 무의식이라는 비정한 용어를 동원해서 부르는 바로 그것이었다. 이렇게 뒤엉켜 있는 것을 해럴드에 속해 있던 잦은 차원의 것이 아니었다. 무시해도 좋은 부차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핵심이었다. 보기 어렵고 이해하기 불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요체였다. 해럴드는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을 이미 얻었다. 그는 관점 하나를 구축한 것이다. 사람들은 삶을 추론 능력이 있는 기계들이 벌이는 체스 게임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해럴드는 영혼들 사이에 일어나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상호 침투로 바라보았다. 이 책은 우리 삶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한 번의 삶을 살다 간다. 백지 상태의 도화지를 들고 각자 인생을 살며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자신의 그림을 보면서 지우고 싶을 때도 있고 웃음이 나올 때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삶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심리적인 통계를 통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책 한 권의 인간의 발달 단계를 살펴보면서 미래의 그림을 더 선명하게 색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책이다.